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지난 경선 패배 이후에 굉장히 아마 거의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이제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매일 다녔다고 그래요. 저도 그 비슷한 얘기 네, 들었습니다. 독실한 예. 또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본인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이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좀 반성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감독님 그 문자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원희룡 전 장관이 아마 지인들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바위 틈에서 찬소리를 맞으면서도 꽃을 피우는 산국이 피는 가을입니다. 저 역시 뜻과 의지를 다시 세워 동지들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원희룡 드림 이런 글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저 역시 뜻과 의지를 다시 세워 동지들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 라는 말이 뭔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아마 네.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단독 네, 보도했죠.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해서 원희룡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전 장관이 이달만 2번이나 용산에서 만났다는 거고요. 9월에만 2번 만났다는 네, 거죠. 9월에만 2번 만났다. 뭐 그 전에도 또 만날 수도 있겠죠. 독대 형식으로 이달 초에 한번 만났고 지난 10일에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함께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일단 대통령 만났는데 한 번은 독대, 한 번은 조규홍, 성태윤 뭐 이렇게 만남 이런 걸로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독대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번째 모임에서 왜 그때 정책실장과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만났을까?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은 무슨 자격으로 만났을까? 네. 지금 아무런 직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 만남이 조금 뭐지?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의료 개혁 문제를 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그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실에서 그 이제 사회 수석도 있지만 그걸 총괄 책임지는 거는 이제 정책실장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내각에서는 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까? 두 장관급 인사를 놓고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을 거기 같이 함께 의료 개혁을 논의했다. 네. 그러면요, 그거는 딱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서실장 각이다. 비서실장 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니 정진석 실장이 계시잖아요. 근데 현 비서실장이 계시는데 네. 현 비서실장은 거기에 동석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채널A 지금 채널A 보도를 보면 정진석 실장은 여기 없었어요. 없고 네 사람 대통령 원희룡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의료개혁을 논의했다. 근데 현 비서실장은 없고 그러면 그 비서실장 각이죠. 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지금 정진석 실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총선 4월 10일 총선 그 바로 이후에 패배를 됐죠? 수습하는 과정에서 된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뭐 5, 6, 7, 8 뭐 만 5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김대기, 이관섭, 그다음에 정진석 네. 벌써 지금 4명째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로 봐서는 그냥 독대는 할 수 있어요. 네. 뭐 원희룡 장관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네네. 저기 이제 총선에 나가서 개항해서 이재명한테 지고 갑자기 이제 좀 갑툭튀를 한 거 아니에요 전당대회 네네. 때. 그때도 대통령 만나고 나와서 용산에 들어가서 독대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출마 선언하고 네네. 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 결과가 좀 안 좋아가지고 본인에게는 이제 정치 생명 거의 다 끝난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을 했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뭔가 이제 암중 모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원희룡 장관 이제 60인데 뭐 아직 집에서 쉬기에는 좀 팔팔한 나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암중 모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동선이 포착됐고 저게 채널A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라는 것은요.
저는 저거는 뭐 비서실장 각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원래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제 우선시했던 게 원희룡 장관이었습니다. 네. 본인도 통보를 받았고요. 비서실장으로 준비해라 통보를 받았고 본인도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며칠 뒤에 발표가 앞두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발표가 보류가 됐어요. 네. 보류가 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왜 보류가 됐는지는 뭐 이유를 나중에 취재를 해보니 그때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을 에게 통해서 저쪽에 임혁백 고려대 네. 교수와의 어떤 비선 라인을 만들어서 영수회담을 그때 이제 물밑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영수회담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마 여러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내가 별로 껄끄러운 사람은 좀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아마 원희룡 전 장관으로 이제 언론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네. 왜? 같은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다퉜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비서실장 가는 거는 별로 나는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수회담이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하기 위해서 뭐 오케이 수용하겠습니다. 받아들였지 않는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 비서실장 썰은 갑작스럽게 없었던 일로 돼버렸어요. 없고 그때 뭐 이제 뭐 장관급 정무수석을 해라 그런 수정 제안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다시 전화가 와서 그러면 정무수석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장관급으로 높여줄 테니 그래서 그거는 안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건 없었던 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엘살바도르 뭐 특사도 네, 갔다 오고 맞아요. 뭐 다시 돌아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 문제가 이야기됐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실장이 이제 임명이 된 겁니다. 임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아마 지난번에 이제 경선에서 이제 참패를 해서 네. 여러 가지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미안한 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동안 윤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뭐 옹호하는 네. 그 뭐랄까 이제 좀 방어하는 뭐 그런 입장을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다시금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을 이렇게 두 차례나 만났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최근에 좀 제가 또 소문으로만 들은 이야기인데 네. 정진석 실장의 경질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나왔지라고 이제 뭐 아니 뭐 그게 소문이 뭐 사실 여의도 주변에서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죠. 지라시나 이런 걸로 네. 나오니까 근데 이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의 이 면담 요거가 이렇게 결합해 보니까 또 한편의 시나리오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서로 맞물리니까 네. 뭔가 또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건데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만 5개월도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정무형 비서실장 아시다시피 정진석 비서실장은 5선 국회의원에 네. 또 박근혜 이명박 청와대에서 또 정무수석을 했었고요.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했었고 뭐 국회 부의장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정무형 비서실장으로는 적임자다. 그리고 지금 사실 그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약간의 그 뭔가 불편한 관계가 형성됐을 때 나름대로 중간에서 네. 합리적인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인데 왜 이때 원희룡 전 장관은 어딘가에 또 뭐 기용하는 건 뭐 대통령의 그 고유 인사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게 만약에 이 비서실장이라면 도대체 이건 뭐지? 네. 이건 뭐지? 선뜻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한 사이니까 불러서 이제 같이 또 논의할 수도 있고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지난번 국토교통부 장관 할 때 네. 화물연대 문제 뭐 그때 해결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뭐 토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을 이제 또 뭐 보건복지부나 뭐 이런데 이제 또 뭐 조기용 후임으로 뭐 임명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저희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플레이어가 누굽니까? 지금 일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투톱, 그러니까 투톱이라고는 윤 대통령이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어쩌면 서포트를 하는 이런 형태 그렇죠. 아닌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두 사람 간의 어떤 대담이 굉장히 필요할 텐데 원래대로라면 총선 이후에 만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밥자리가 그때 2026년 의대 정원 그 2,000명으로 늘리는 거를 내년에 올해 이제 그 의대생들이 수업 못한 걸로 인해서 이렇게 적체 현상이 생기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그 만찬도 연기한 거 아닙니까? 네네. 날짜까지 정해졌었잖아요. 그때 그 주에 8월 25일 이제 고위당정 협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고 26일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뇨한 최고위원이 대통령 전화 받고 네. 그 주 목요일에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고 네. 근데 목요일 날 국민의힘 의원 전찬회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는데 네. 그때 안 오고 또 금요일 저녁에 만찬이 있었던 것도 연기가 되고 네.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난주 일요일에는 또 몇몇 일부 최고위원과 일부 중진위원만이 일요일 관저 만찬을 한 거고 네. 뭐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건데 참 뭔가 좀 실타래가 풀리기보다는 좀 꼬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네. 지금 이제 현정님이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조규홍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의료계 원성이 높으니까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을 그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으로 투입시키는 거. 네. 뭐 그것도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 자체가 메시지인데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음. 이 의료 개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윤 대통령과 저 정부에서 말이죠. 화물연대와 그 의료계를 좀 동일시한 거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화물연대 다루듯이 의료계를 다루면서 이게 덧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지적에 상당한 그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음. 근데 화물연대를 그 제압했던 원희룡 장관이 요 의정대란의 후임자로 온다? 썩 그렇게 모양새가 좋은 그림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뭐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정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책임도 분명하고요. 또 문제를 풀어가는 힘도 생깁니다. 이걸 뭔가 다른 걸로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뭐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를 얼마나 보기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주체가 한 대표와 뭔가 이야기를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문제 해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글쎄요. 그 좀 뭐 시간들을 한 대표한테 조금 나눠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조금 한 대표한테 좀 시간을 나눠 주셔서 뭔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뭐 장을 마련해 주고 한다라 그러면 많은 지지자분들이 그래도 아마 이번 추석에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 댓글 올려주시고 뭐 등등 이제 의견을 표명해 주시는데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면 어쨌건 이 문제는 당과 정이 힘을 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빨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같은 전략적인 뭐 이런 생각도 공유하고 뭐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글쎄 조금씩 마음을 양보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뭐 어디 뭐 크게 뭐 본인의 참 명예 훼손이 되나요? 참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싫은 놈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그래야 뭔가 뭐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하고도 만나는데 뭐 왜 못 만나겠습니까? 네? 그렇지 네. 않습니까? 예. 네? 뭐 연휴 중이라도요. 뭐 대통령께서 또 긴급 콜을 하면 뭐 한동훈 대표가 가서 만나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19일 날 대통령이 출국하시는데 네. 뭐 하여튼 제가 듣는 정보로는 19일 날쯤 또 뭐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또 여러 가지 뭐 대통령과 또 영부인을 공격하는 뭐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또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관저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뭐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또 뭐 무슨 김영선 전 의원 무슨 공천 문제 또 뭐 녹취록 문제 뭐 하여튼 좀 쏟아질 것 같습니다. 공천 이제 좀 지나면 지금 이 의정 문제도 풀기가 어려운데 또 이 문제까지 겹쳐지면 참 전국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현명한 정도를 보고 하는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